제1 법칙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였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내가 포기한 것을 경제학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한계에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든 복싱을 배우시든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는 그 안의 구성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경제를 이루고 있고 무엇이 복싱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을 잡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념과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다음 것들은 순서대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것을 익히는 메커니즘은 같은 것이니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종종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싱 경기를 보고 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저를 괴롭힌 친구를 찾아가서 싸워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물론 상대가 실제보다 대단하지 않을 순 있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몸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죠. 내가 원한다고 그 움직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싱을 배우겠다고 체육관을 찾아갑니다. 체육관에 찾아가면 저는 이제 복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복서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의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트레이너의 기술입니다. 이 복서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트레이너의 기술을 제대로 장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초보 복서에서 중급으로 고급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상호 교환 혹은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르쳐줘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좋은 복서가 될 수도 없죠. 이걸 경제학에서도 가르칩니다. 바로 trade-off입니다. 우리말로는 상호 교환 관계 혹은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경제 10대 원칙에서 제1 법칙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였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people face trade-offs입니다. 우리는 늘 상호관계에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경제 원칙은 그 선택의 대가는 내가 포기한 것이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도표를 읽고 경제 수학 공식을 술술 푸는 것보다 경제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제 속의 핵심 내용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경제학 공부의 절반입니다. 자, 경제 제2원칙, 영어로는 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 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내가 포기한 것을 경제학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 그러면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얻는 데 들어가는 노력, 희생, 손실 등도 모두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코스트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해서 헷갈려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영어의 코스트는 분명히 가격, 비용이란 뜻도 있지만요. 광범위한 의미의 코스트는 노력, 희생, 손실 등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의 코스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간은 수시로 선택의 순간을 맞고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선택하지 못한 것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손실이 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복싱으로 돌아와 볼까요? 저는 오늘 줄넘기를 뛰고 샌드백을 칩니다. 그리고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부예요. 샌드백을 치는 사람이 오늘 막상 체육관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서 신나게 샌드백을 막 칩니다. 너무나 많이 쳐서 막상 코치가 와서 기술을 전수해 줄 때쯤에는 샌드백을 너무 많이 치는 바람에 힘이 빠져서 기술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합니다. 이 선수 참 미련하죠. 이런 미련한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못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뛰어난 선수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시도합니다. 샌드백을 신나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효과가 높을 때 멈추고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한계의 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Rational people think at the margin 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한계에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 영상에서 한계의 개념을 확인하셨죠? 리미트가 아니고요. 마진이었네요. 단계별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럼에도 샌드백을 어떤 선수가 계속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선수를 제가 직접 트레이닝 한다면 이럴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평소 배우고 싶어 했던 주먹 피하는 법을 오늘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샌드백을 치다가 갑자기 멈추고 저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경제학의 네 번째 원칙, 인센티브입니다. 영어로는요,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반대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너 중에는 저처럼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고 소리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혼내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 소리, 혼나는 것, 이게 싫어서 샌드백 치는 것을 멈추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자, 오늘은 경제의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습득하신 겁니다. 우선 경제학의 모든 핵심은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은 상식이지만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선택, 가격, 한계, 그리고 마지막인 인센티브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10대 기본 원리 중에서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4가지 경제 원리는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꼭 영어나 우리말로 이 정도 원리는 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스스로 굉장히 보람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